네, 정치얘기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내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기본소득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이낙연 대세론 속에 한때 김부겸 전 장관과 정세균 총리 측이 연대하려 한다는 설이 돌았습니다. 정 총리 측은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정치마수다,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합세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빼고 내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여는 건데 통합당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두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란 이름으로 법이 무시되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미래통합당이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내일 우리 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처럼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생협치의 좋은 기회를 절대 헛되이 보내지 말기를 강력히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삼권 분립의 원리를 훼손하고 국정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장 나쁜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닙니다. 자, 황 기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내일 국회 연다, 국회의장단 뽑겠다, 뭐 이 얘기죠? 요지부동이죠? 가겠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하늘이 두 쪽이나도 하겠다니까 예.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해요. 예. 더 이상 협상을 해도 특히 이제 법사위 문제가 이제 법사위 현장 문제가 가장 걸림돌인데 민주당 내 분위기가 더 이상 여기서 미적미적되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특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히려 좀 압박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요. 예, 그 정도로요. 내일 개원해서 일단 개원을 하게 되면 최다선 의원이 일단 임시 의장이 돼 사회를 보죠. 근데 최다선 의원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인데 6선 의원이죠. 네. 국회의장 후보니까 본인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 5선 김진표 의원이 아마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단을 뽑는데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지금 내정자죠. 그다음에 김상희 4선 여성 의원을 여성 국회부의장 최초에 민주당 몫에 두 사람만 뽑고 정진석 의원이 내정된 통합당 그 국회부의장은 아마 안 뽑고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예, 자, 배 교수님. 네. 법사위랑 예결위는 전혀 줄 생각이 없는 거 맞죠? 지금 민주당은?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은 관건은 이제 법사위거든요. 예. 지금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명분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예. 그리고 법대로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일단 180석, 지금 이제 177석이지만 거대 여당을 총선 민의로 확인을 했고 그 총선 민의로 확인된 것은 일 좀 해라.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을 돌봐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법사위는 양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가 이른바 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체계 작구 심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체계 작구 심사권을 가지고 사실상 법안을 계속 지연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게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표면적 입장은 그렇고 배 교수님 보시기나 황 기자 보시기에 법사위 양보할 가능성이 없는 게 맞죠? 객관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보시기엔. 0%라고 봅니다. 저는 0%. 절대 양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법사위를 양보하면 원내대표한테 사표 내야 돼요. 당 안에서 견딜 수가 없고 지지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민주당 쪽의 논리를 비추기도 하지만 177석을 얻은 상황에서
법사위를 못 가져오면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아주 팽배하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전부 이거는 통합당이 접는 게 좋다, 포기하는 게 좋다, 절대 안 준다.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을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합당한테 주고 법사위원장이 4년 내내 그 법사위의 자꾸 체계 심사권을 가지고 계속 법사위에서 상원처럼 그 법안을 쥐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런저런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 상황이 되면 4년 내내 끌려다닐 뿐더러, 물론 법사위원장 초기는 2년이지만 끌려다닐 뿐더러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지지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177석이나 갖고서 뭘 하는 거냐. 이런 욕을 먹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욕을 먹고 뭐 독재니 뭐 독선이니 지금 욕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대요. 그래서 그 대신 아마 예결위원장은 줘요? 줄 수도 있는데 법사위는 절대 못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요. 예.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법사위를 줄수 절대라는 것은 정치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절대를 내세우면 협상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행으로 가고 강대강으로 가고 정치권 전체가 공멸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이제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능성 면에서 막바지 이제 절충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자꾸 지금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반씩 하자. 라는 얘기가 이제 김종민 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2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2년은 통합당에게 넘길 수도 있다. 그 목소리가 다수판 아니죠? 지금? 일단 이제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절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체계 작구 심사권을 법사에서 떼내서 뭐 의장 직속으로 하든지 뭐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런 선 내에서 뭔가 협상은 될 것이다. 또 협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강행하면요. 뭐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통합당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통합당은 지금 전혀 방법이 없죠. 그렇죠? 뭐 위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법에 호소한다고 될 리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법에 따르면은 지금 국회의장단 뽑아가지고 이틀 내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돼요.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만약에 안 하면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일 날 의장을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와요. 18석을 독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독식하면 또 상당히 저항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석을 6월 8일 날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뽑는 게 아니고 한 서너 개씩 이렇게 계속 쪼개서 상임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상당히 압박을 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에서 계속 참여를 안 한다면 우리는 계속 가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뭐 뚜렷한 뾰족한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황 기자. 어제 여기 출연하신 야당 의원은요. 법사위 예결해 주면 우리 다 주고 말지.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란 전제하에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결사항전하겠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결사항전을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민주당 미래통합당 의원들끼리 한 얘기를 보면 장외로는 안 나가겠다. 특히 이제 지난번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황교안 전 대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뭐가 판이 벌어지면 나경원 그 당시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쥐죠. 그런 미묘한 문제도 있고 특히 장외에 있는 태극기 세력이 상당히 지지 세력이었기 때문에 장외로 계속 나갔는데 어떻게 됐냐. 국민적 비난에 선거에서 망했다. 그래서 아무리 야당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어도 여당 행태에 불만이 있어도 처음부터 장외로 나갈 방법은 없고요. 국회 안에서 보이콧하는 게 있죠. 일단 모든 일정에 보이콧하고 비난이 돌아가게 보이콧하고 협조하지 않고 여당도 좀 곤란한 면이 있죠. 지금 21대 국회 초반부터 그런 모양새가 나쁜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국회 와서 연설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야당이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보이콧하는 상태에서 대통령 연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모양새는 안 좋은데 하지만 아까 배종호 교수님께서 법사위를 2년씩 하는 방법, 뭐 그 기능을 바꾸는 방법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설사 자꾸 체계 심사권을 없애더라도 일단 가져온 다음에 자기들이 없애고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주겠다는 거죠. 지금 가져올 그렇죠. 것이다? 지금 첫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법사위원장을 주면 자꾸 체계 심사권을 없애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지킨다고 어떻게 믿느냐라는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사위권은 아주 집착이나 그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절대로 그걸 미래통합당에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밤에 여야 원내대표 만난다면서요. 만나면은 뭐 며칠이 뭡니까? 내일 안에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 네. 부담스러운 전망일 텐데 전망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갈 건지. 제가 볼 내일이면 알 수 때는 뭐 있는. 만나도 뾰족한 방법이 예, 없죠. 예. 오늘 미래통합당이 오후 4시에 의총 결과가 나올 텐데 예. 뭐 거기서 양보하자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럴 리는 없겠죠. 계속 예. 우리는 밀어붙이자. 예. 과거에 관행인데 우리가 왜 양보하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의총으로 결의를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가겠다. 라는 내놓을 게 근거가 없군요. 만나도 오늘. 네, 하는 근거가 예. 뭐냐면은 의총 예. 1호 안건이 임시국회를 법대로 하겠다는 건데 우리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왜 만나냐라는 예. 부분이 또 예. 의문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만나야죠. 왜냐면은 우리는 최선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다했다. 명분 쌓기용.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할 길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6월 5일 날 내일 예. 개원에는 통합당이 참석하는 것이 어떠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원장 협상 문제는 다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처진 게 네.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또 보이콧한다? 네. 그러면 통합당은 이번에 총선에 참패했는데 그러면 달라진 새로운 모습이 뭐냐?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당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